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까지 전남의 14개 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개관 1년을 맞은 전남 도립미술관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남학 신도시의 고등학생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 대신 버스를 30여 분 타고 무안읍 소재의 학교로 향합니다. 확실히 친구 중에는 통학거리가 멀으니까 불편해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 거거든요. 현재 남학 오룡지군의 고등학생은 1,600여 명. 유일하게 한 곳 있는 고등학교는 수년째 정원 초과 상태입니다. 기숙사 운영을 줄이는 대신 학생 사용 공간을 늘리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교실이 아무래도 좀 좁아서 협소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한 반에 막 책상이 25개씩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막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학 오룡지구를 비롯해 광양과 순천, 나주 등 도내 4개 신도시에 2026년까지 14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설 유치원 3곳과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올해 의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학 오룡지구에 추진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전남이 단일학군으로 운영되는 데다 전체 학생 수도 급감하고 있어 교육부 심사 통과에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 11월 중투에 제출하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내년 4월 중투 통과를 목표로 지자체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규칙상 고등학교 신설 조건은 공동주택 6,000세대 동시 분양 등으로 지역 중소도시에서 충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 그래서 전남도의회도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인간 7개의 질문이란 부제로 열리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의 리움미술관 순회전. 이번 작품전은 관람객들에게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43명의 작가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전남 도립미술관이 개관 1년을 맞았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지난 1년 동안 8차례 굵직한 전시회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개관 특별전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와 이건희 컬렉션, 고귀한 시간, 위대한 시간 등은 전남 출신 거장들의 대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전남 미술의 명맥을 잇고 지역 미술사의 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개방성, 혁신성, 다양성을 기반으로 세계 현대 미술과 교류하고자 했던 시도는 지역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관람객들에게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작품들로 보입니다. 네, 또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네, 또 작품 자체를 직접 보니까 사진으로 본 것하고는 훨씬 다르게 도립미술관의 규모와 크기가 전라남도에 살고 있는 내가 작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자부심이 많이 느껴졌어요. 도립미술관의 지난 1년 동안의 누적 관람객들만 모두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올해도 조르지 루오 전시회 등 9차례의 다양한 작품 전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의 작가라든지 유명한 분들의 회고전 성격의 작품도 있고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 그리고 연말에는 그 프랑스 작가 조르주 루오의 국제전도 열려서 또 한 번 더 도민들에게 세계 현대 미술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에는 과제도 없진 않습니다. 입장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부족한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의 확충, 단체 교육 사업의 확대 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목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전남. 개관 1년을 맞은 전남 도림미술관이 지역의 잠재된 예술 에너지를 깨우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세계 박람회 이후 낭만적인 밤바다로 이어지는 관광 러시는 지난 2019년 여수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에 870만까지 급감했고 다행히 지난해에는 977만 명으로 다시 12%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인 일상 회복 움직임에 국내 여행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올 들어서도 최근까지 작년에 비해서 14%가량 늘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시작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쪽으로는 처음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낭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요. 예,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많은 곳은 엑스포 해양공원과 해상 케이블카, 오동도, 향일암 등인데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양반도를 중심으로 고흥과 돌산으로 이어지는 연륙연도교 주변 개발입니다. 조발도와 적금도 전망공원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8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개도 테마 관광지가 조성되고 연륙연도교 주변에는 스카이워크와 전망대 등이 갖춰집니다. 여수 백리길, 섬성길 등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명 연암수군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도록. 또 한편으로는 여순사건 유적지 탐방과 함께 조명연합군 테마 관광자원을 개발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는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완료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처한다는 구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볼거리가 풍성하고 안전한 여수 관광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텅 비었습니다. 국제선 접수 데스크는 개점 휴업 상태이고 국내선만 일주일에 서너 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후 모든 국제선이 끊겼고 김포와 제주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꽉 막혔던 무안공항 국제 노선이 조만간 다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항공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저비용 항공사는 무안공항에서 사이판행 전세기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 다음 달부터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세관과 출입국 검사, 방역, 이른바 CIQ 준비가 안 돼 한 달 늦춘 5월에 인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안공항은 2년간 CIQ 인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들이 이제 새로, 특히 이제 검역 인력들이 새로 배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가지고 5월 달부터 열어준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이판을 시작으로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온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의 전세기 취항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오미크론 변이처럼 국제선 재취항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방역 강화 국가로 지정된 베트남은 입국대 자가격리 7일을 해야 하고 탑승률도 제한받는 등 사실상 베트남 여행 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내외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출국은 물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도 바뀔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8개국 15개 국제 노선을 띄웠던 무안국제공항. 지난 2년의 긴 암흑기를 벗어나 5월 사이판행 여객기를 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가 트랙터 바퀴에 힘없이 갈려나갑니다. 양파가 폭락으로 죗값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원가라도 건지기 위해 출하 대신 산지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겨우내 기른 양파를 직접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자식들 기르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이렇게 길렀습니다만은 출하를 해도 도저히 출하비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최근 저장양파 도매가는 지난해보다 약 70% 줄어든 킬로그램당 300에서 400원 선. 코로나19로 외식과 학교 급식 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수확된 양파가 재고로 남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지금 공판장에 나가가 보면 저장 양파가 곳곳이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 양파들 그대로 있으니까 저장 양파들은 가격도 없고 또 양도 많이 소비가 안 되고 출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산지 폐기도 폐기지만 농가의 산지 폐기 요청이 할당된 면적보다 더 많다 보니 남은 양파밭은 폐기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은 앞으로 양파밭 40헥타르의 산지 폐기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주까지 산지 폐기를 조속히 실시를 하고요. 필요시에는 전 국민이 동참하는 양파 사재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여파가 양파 농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120년 오랜 역사를 지닌 옛 목포세관. 1897년 대한제국 시기 일제가 아닌 고종황제의 칙령으로 문을 열고 목포왕의 관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일흑 300이라 불리던 특산품인 김, 쌀, 면화, 소금이 가득 들어찼던 목포세관 창고. 근대기 개항도시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관세에 필요한 배에서 그 선박에서 입출항하는 모든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의 기능을 했던 것이죠. 애국에서 들어온 LA 건축물 중에 일종이다. 오랜 세월 끝에 목포세관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새 이름은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목포시의 슬로건인 맛과 목포세관의 첫 이름이었던 해관에서 따왔습니다. 개항의 역사, 그다음에 목포 관광 플랫폼의 어떤 그런 역할, 총체적인 어떤 복합 기능을 함으로써 어떤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원도심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창고인 미식문화갤러리는 맛을 주제로 간단한 요리 체험과 시식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식품들을 판매합니다. 또 작은 창고인 해관 1897은 세관의 역사를 담은 전시와 관광지를 안내하는 쉼터로 구성됐습니다. 상권 자체가 많이 이축돼 갖고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오픈해 놓으니까 아무래도 더 오겠죠. 손님들도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시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목포세관은 다음 달 말 정식 개관을 하고 6월부터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